자, 그럼 OKR이 왜 필요한가?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첫 번째, 준비 시작. 요 부분 또 아까 일부 질문하신 내용과 해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목적은 오브젝티브, 북극성 좌표, 방향성을 잡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크리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방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키 리절트를 이야기하다 보면 어때요?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? 라고 세부적으로 미세한 게 어때요? 어라이먼트 된다는 얘기입니다. 정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. 준비 시작. 오케이. 그러면은 이제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어라이먼트하고 키 리절트를 만들 적에 이 OKR은 어때요? 그렇나? 다시 합의해서 어때요? 키 리절트를 어때요? 빼고 넣고 어때요?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. 왜? 왜 할 수 있죠? 평가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. 보상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. 그래서 OKR에 이분들 또 구조화시키면서 이런 이제 붙였겠죠. 그래서 OKR은 평가 시스템하고 연동시키지 않는다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. 그래야 요 대목들이 인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하나의 운영 시스템이다. 성과 관리 시스템이다.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너들이 뭐 어떤 방식이든 뭐 너들 갖고 있는 사내에 있는 평가 지표 가지고 평가해라. 근데 OKR은 성과 관리 운영 시스템이다. 그래서 분리를 시킨 거예요. 그래서 인사 쪽은 뭐 아니다. 이거는 HRD 쪽이고 어떤 컬처, 조직 문화의 담당자들이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. 근데 사실은 기저에는 HR 담당자 이 교육을 많이 듣거든요. 자꾸 연동시키려고 하는 거다. 자,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. 준비 시작. 오케이. 예. 아까 뭐 9시에 금식. 그죠? 10kg 감량. 근데 어때요? 10kg 감량했다고 꼭 건강했다고 할 수 있냐? 그럼 어때요? 키 리절트 바꿀 수 있겠죠? 하프 마라톤 완주. 아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? 그 체력이 강화된 거를 몸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으니까. 그럼 하프 마라톤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니셔티브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? 그러니까 넣고 빼고가 마음대로 될 수 있다.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업무로 접근하면요. 시장 상황 따라서 어떻습니까? 이 키 리절트를 유동성 있게 변동할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머스트 골을 만약에 1인 기업인 우리가 한 달에 책 3권, 연간 36권을 읽기로, 한 달에 5권, 연간 60개를 읽기로 했어요. 잡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잡고 쭉 달리는데 1분기 보니까 3권 읽었어. 2분기 보니까 또 3권 읽었어. 그럼 6개월 동안 6권 읽은 거예요. 그럼 남은 6개월 동안 54권을 읽어야 돼. 답이 없잖아요. 그럼 어때요? 키 리절트를 바꿀 수 있겠죠? 뭐 연간 20권 읽자 해서 한 달에 2권, 3권을 해서 바꾸고 이니셔티브 다 잡는 거죠. 아니 그것보다 뭐 갑자기 일거리가 뭐 입찰이나 5억짜리가 됐어. 다 그게 매달려야 돼.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어때요? 시장이 변했을 때, 외부 환경이 변했을 때 넣었다 뺐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해되시죠? 예. 자,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벌써 나왔습니다. 예,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. 준비 시작. 같았다.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. 예. 두 번째 시작. OKR은 스타트업, IT, 금융, 영업 같은 업종에 적합하다.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OKR은 동기부여적 관점이 크다. 네 번째 시작. 목적의 일관성이 있고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. 오케이.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란 오브젝티브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. 북극성의 좌표는 동일하되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때요? 키 리절트를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니셔티브가 따라 연동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고 왜 스타트업이나 IT, 금융, 영업 같은 업종에 적합하냐면요. 제조업체의 호랑이 잡는 목표를 잡아봅시다. 생산량 3배 증가, 10배 증가 이게 될까 안 될까요?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제조업체에서는 어때요? 이 OKR이 흔히 말하는 이제 10% 뭐 이런 괜찮은데 10x는 어때요? 된 거죠 현실적으로. 그래서 다른 뭐 아이템을 만드는 거는 괜찮아도 어때요? 제조 기반은 어때요? 이 OKR 시스템이 조금은 저항이 심할 수 있겠죠.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저항이 심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도전적 목표를 잡기가 조금 상그러울 수도 있겠죠. 그러나 IT 쪽이나 금융, 특히 대표적인 게 구글이지 않습니까? 금융, 영업 직군들 어때요? 10명 모으다가 100명 모으는 거 1000명 모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목표를 과감하게.
매출 만약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. 매출 2배, 3배. 이것도 어째 교육 서비스 직군이니까 가능하죠. 방법은 기존의 방식 말고 다른 방법을 해야겠죠. 입찰을 뭐 5억짜리를 10개 받아오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5개 받자. 뭐 대기업의 뭐 연관 교육을 받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장 속도를 속된 말 어때요? 어떤 걸 오다 받느냐에 따라서 씁니까? 목표가 들쭉날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이 유리하겠죠. 그래서 기간 산업이나 이런 쪽보다는 스타트업이나 IT, 금융, 교육 서비스, 일반 영업 업종들이 훨씬 더 이 OKR 도입하기가 좋다. 마음만 먹으면 어때요? 직군팀에서 어떻습니까? 뭘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마음을 안 먹어서 문제지. 그죠? 근데 그 마음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매니저들의 역할인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? 본의 아니게 평가질하고 질책하고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. 근데 이게 언제까지? 이게 또 답답한 겁니다. 이런 걸 하면서 어때요? 매니저들도 리더들도 자괴감이 들거든요. 이게 맞나?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. 쟤들은 뭔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미성숙한 구성원들을 성숙해 하는 작업을 하면서 어때요? 이 매니지먼트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한쪽만 하고 세월이 흘렀는데 변화는 없을 거 아닙니까? 그럼 죽을 때까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관리 감독, 지시, 질책, 오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. 아까 본 자율성이 안 생기니까. 결국 또 어때요?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체계적으로 육성 프로가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? 성장하지 않는다.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OKR은 훌륭하다. 왜? 매주 만나서 어때요? 미팅하면서 어때요? 그래서 티칭, 코칭, 멘토링을 해주니까. 오케이. 어제 이제 개념이 좀 더 일부 해소되셨을 겁니다.